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나는 진심으로 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절이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던 기억 있으신가요? 내가 아플 때나 힘들 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사람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 나를 찾았던 기억이 있으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너무 각박한 건 아닐까? 세상이 삭막해지는데 나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지켜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 아닌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겉모습은 분명 사람이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내 호의를 당연히 여기고 심지어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 내가 다치든 말든 손해보든 말든 그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 가족, 이웃, 동료. 그런데 그 중엔 참된 사람이 아닌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들을 한두 명은 반드시 겪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의와 도리.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지라도 웬만하면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쌓일수록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본값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거절 한 번 하면 갑자기 왜 이래? 하며 되레 서운하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베푼 따뜻함을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자기 권리처럼 여기는구나.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되 누구도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게 두지 마라. 참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바로 이 말 속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매번 나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까지 해주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여기죠. 내가 안 나오면 일이 엉망이 되고 누군가 왜 안 왔냐고 눈치를 주며 정작 내가 몸이 아파도 괜찮다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 내가 뭐하러 이렇게 했을까?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하더니 다짜고짜 부탁을 합니다. 너밖에 없다. 지금 급한데 200만 원만 빌려줘. 처음엔 의심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락도 뚝 끊기죠. 결국 나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으며 마음의 상처만 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점점 사람을 믿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벽이 높아지고 누가 다가와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 아닌 사람에게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친절을 멈춰야 할까요? 5가지 상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의 부탁이 반복될 때입니다. 처음엔 도와줄 수 있죠. 누구든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탁이 습관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요청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땐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번까지만 도와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내가 힘들 때 모른 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플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냉정한 계산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균형과 존중입니다.
서로를 챙기지 않는 관계는 결국 일방적인 소모가 됩니다. 내 마음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둬야 합니다. 세 번째, 내 친절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입니다. 말은 좋게 합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이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챙깁니다. 부탁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내가 도와줬잖아. 라며 책임까지 전가하려 합니다. 이럴 땐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도 할 일이 있고 제 생활이 있어서 더는 어렵습니다. 처음엔 미안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번째, 금전적인 부탁이 오갈 때입니다. 돈은 감정과 다릅니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관계는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친한 사이라도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탁이 올 땐 솔직하게 말하세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거절이 관계를 깨는 게 아닙니다. 거절을 못해서 나중에 원망과 오해로 끝나는 게 진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다섯 번째, 내가 늘 희생하는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맞춰줘야만 유지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될수록 나는 지치고 자존심은 바닥을 칩니다. 이런 관계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이번엔 제 생각도 좀 반영했으면 해요. 상대가 진심이라면 분명히 이해해 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상황. 혹시 하나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미안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촉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 긋기 연습입니다.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절하는 방법을 익히고 내 시간을 지키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다음엔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일정이 있어서요. 이런 말이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자꾸 해보면 자연스러워지고 상대도 그 선을 존중하게 됩니다. 내 친절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베푸세요.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나를 힘들 때 챙겨주는 사람과 관계는 지키고 더 깊게 만들어가세요. 거기서 진짜 따뜻함이 생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려 사귄다. 이 말은 단순한 편 가르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아무나 문을 열지 마세요. 문을 열더라도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음이 따뜻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거절하면 상처받지 않을까봐,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괜찮은 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친절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피로감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며 타인을 챙기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텅 빈 존재처럼 느껴지는 시점이 찾아오죠. 가장 무서운 건 나조차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는 꼭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참고 있는가? 그 대답이 내가 아닌 누군가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손을 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끊어야 할 관계를 붙잡고 있다가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계를 끊는 죄책감에 시달리죠.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혹시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끊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 인생에서 감정적 도둑을 멀리하는 것.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에게 친절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타인일 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소중합니다. 그러니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만 쓰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병들지 않고 내 자신이라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내 감정과 나의 마음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혜 1번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